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엑시노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IT 전문 매체 노트북 체크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퀄컴의 차세대 AP인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가 1GHz 아드레노 GPU를 처음으로 탑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전 AP에 들어갔던 GPU보다 속도가 훨씬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스냅드래곤 8 2세대 AP 같은 경우는 GPU에서 역시 아드레노를 썼는데요. 아드레노 740이 탑재됐었는데 이 통상 퀄컴은 클럭 속도가 800MHz 선을 맴돌 경우에는 속도를 공식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소식이 사실이라면 퀄컴의 SoC에서 아드레노 750은 공식적으로 1GHz를 기록한 최초의 퀄컴 GPU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오피셜은 아니고 중국 사이트 마이 드라이버를 인용해서 전한 것입니다.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가 올 하반기에 나오고 TSMC의 3나노가 아닌 4나노를 고수할 것이란 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으로 파운드리 파트너를 갈아타지는 않을 것이고 애플의 바이오닉 시리즈를 의식해서 급하게 3나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도 올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는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서 쓰인 사실상 TSMC 5나노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한 M4 노드, 사실상 TSMC가 4나노로 추정하는 노드죠. M4 노드로 만든 A16 칩을 그대로 쓰고 다음에 나오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만 TSMC의 3나노 2세대인 N3E 노드로 만든 A17 바이오닉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 모델을 급을 나누어서 AP를 탑재한다는 것이죠. 프로 모델에만 3나노 AP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퀄컴도 올 하반기 출시될 AP에 급하게 3나노를 쓰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종의 해석의 영역인데요. 이 퀄컴이 아드레노 GPU 역대급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내놓게 되는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를 과연 모든 스마트폰 업체에 뿌리는 결정을 할까라는 의문을 던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를 모든 스마트폰 업체에 골고루 탑재시킬까 하는 그런 의문을 매체가 던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뛰어난 AP라면 이번에도 퀄컴이 갤럭시 전용 AP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도 갤럭시 전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년 2월에 나오는 갤럭시 S24 모델에 전량 탑재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에는 그거보다는 하급의 AP를 주고 갤럭시에는 이전 갤럭시 S23과 마찬가지로 삼성만을 위한 AP를 퀄컴이 또 만드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는 유명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가 이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취지의 소식을 내놓기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엑시노스 2300을 건너뛴 삼성이 엑시노스 2400을 내놓을 것이란 게 뼈대였는데요. 하지만 실제 엑시노스 2400이 개발 중이라고 해도 삼성이 차세대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엑시노스 2400을 갤럭시가 아니라 샤오미,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만 공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폰에는 더 고사양 칩을 탑재한다는 목표로 다음번에도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삼성이 AP 사업을 별도로 하고 이 퀄컴이란 세계 최고의 팹리스의 칩을 통해서 삼성 폰만을 위한 AP를 공급받을 수 있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입니다. 이 엑시노스가 경쟁사 AP보다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삼성의 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엑시노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은 스마트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AP인 엑시노스 2300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CPU, GPU 등 이른바 성능에 최적화된 칩을 거의 만들지 않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임에도 삼성은 이를 단행했습니다. 경쟁력이 정상급에 미치지 못하는 설계와 파운드리 양쪽에 일종의 충격을 준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퀄컴도 이런 그 삼성의 결정에 하답을 했는데요. 중국의 샤오미 등 다른 스마트폰 업체에는 주지 않는 삼성 갤럭시 폰만의 스냅드래곤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최고 성능의 삼성폰 전용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내놓음으로써 삼성의 용단에 일종의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죠. 이 퀄컴은 과거에 더 높은 클럭 버전의 스냅드래곤 칩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칩들은 삼성을 포함한 여러 브랜드에 함께 판매됐습니다. 더구나 갤럭시만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는 과거에 나온 고사양 칩과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더 스펙이 뛰어났습니다. 더 높은 CPU와 GPU 클럭 속도 외에도 그 이미지 처리 신호도 뛰어납니다. 이 퀄컴이 하이엔드 칩셋에 공동 브랜드를 붙여서 단 한 개의 스마트폰 브랜드에 제공한 것도 삼성이 처음입니다. 왜 퀄컴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삼성 입장에서는 설계도 파운드리도 심기일전할 필요 때문에 옥동자격인 에시노스를 일시적으로 포기했지만 이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삼성에만 이런 하이엔드 칩셋을 공급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이 아니라면 퀄컴이 이렇게 구원투수처럼 나서줄 유인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퀄컴으로서는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신의 칩을 전량 탑재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래 최절정 이유는 내리막일 수밖에 없죠. 반면 삼성의 우호적 해석을 내리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2025년 초 플래그십 모델에 엑시노스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얼마나 도끼를 품고 AP를 손보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또 기대를 밑돌면 퀄컴의 최전성기는 다시 한번 연장되는 것입니다. 퀄컴은 또다시 삼성폰 전용 AP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퀄컴의 차세대 AP 소식을 바라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